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현금에 대해서 현금 관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여전히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워낙 나라가 크기도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삶을 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 없는 사회로 방향은 틀어져 있지만 우리 주머니는 항상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전히 현금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경우 간혹 소득을 줄일 요량으로 현금으로 받은 매상 중의 일부를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된 것만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개인 계좌를 꼭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소득 보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개인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면 그 차액이 어디서 났는지를 꼭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돈의 출처를 증빙자료와 함께 명확히 지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 개인 계좌의 소득이 아닌 현금이 되었건 빌린 돈이 되었건 어떤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라는 것은 우리 한인 사회에 한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이 갯돈은 소득일까요? 아닐까요? 갯돈 받은 돈을 내 개인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감사가 걸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갯돈은 비즈니스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또는 급여를 받아서 입금한 것이 아닌 돈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확히 해두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계와 미국 국세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 거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현금을 1만 달러 이상 디파짓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CTR, 즉 Cash Transaction Report를 연방국세청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이 CTR은 머니 라운더링을 막기 위해서 취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이 지켜야 할 안티 머니 라운더링 의무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상장회사들의 거대한 현금 거래는 이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 1만 달러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1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스트럭처링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SAR이라고 해서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리포트를 한다는 사실을 고객이 묻지 않는 한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했거나 또는 이 CTR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입금시켰던 분들이 나중에 은행에서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이런 보고를 한다는 말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현금 거래를 진행하다가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했다면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는 중단되었어도 SAR 또는 CTR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을 자주 취급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큰 금액의 현금 거래가 있는 분들은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필요한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논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금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현금 보유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큰 현금 보유에 대해서 감사관들은 매우 의심하고 구체적 질문은 물론이고 연관 비즈니스 또는 연관 계좌와의 거래를 더 확대 조사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하고 현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할 때는 여지없이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현금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경우입니다. 그럼 현금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예를 들면 100만 달러의 현금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죠. 보고하지 않은 현금은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100만 달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현금 소득 100만 달러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5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한 나머지 50만 달러로 10년 동안 활발히 투자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연금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6%짜리 연금으로 10년을 둔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 후에는 89만 5,423불 85센트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벌 수도 있겠죠. 또 리버리지까지 고려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금 소득을 보고해서 적절한 투자를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세금 부담한 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10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고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도 해야 하고 더 고민스러운 것은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을 현금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현금을 생각할 때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현금은 필요할 수 있지만 무리한 현금은 자칫 짐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지난 다른 영상을 통해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방향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선회입니다. 이것은 거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여행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꼭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유럽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고 한국도 현금 사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금 사용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현금과 관련되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소득과 차이 나는 현금 등 은행 디파짓은 그 자금의 출처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역시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 안 내고 잠자고 있는 현금보다는 세금 내고 양재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금이 더 좋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세계의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